안녕하세요. 김스컵 TV입니다. 오늘은 화장품 용기 수출, 유럽 시장 화장품 용기 관련 업체 시장 조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런던, 그러니까 영국 업체부터 시작해서 스페인, 프랑스 이쪽 세 나라를 갖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영국에 대해서는 그 업체가 한 10개 업체가 나와 있어요. 제가 조사한 자료에 따라서. 그럼 그 업체에 대해서, 영국이라는 데 화장품 용기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주로 어떤 업체들 형태가 어떤 상황으로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어떤 그런 정도를 알면은 나중에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럼 제일 첫 번째 회사론 업체는 기업 정보로서 스킨케어 브랜드로 모든 포장재를 100% 재활용 및 재사용 가능하게 한다고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자극적이지 않는 성분과 지속 가능한 원료를 사용해 눈에 띄는 결과를 제품을 통해 제공한다고 자부하는 회사입니다. 지속 가능한 포장재를 사용함으로써 지구를 가꾸는데 노력하고 있고 지속 가능성 비전을 공유하는 Surfers Against Sewage 및 플라스틱 페트로 같은 파트너와 협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종업원 수는 그래 많지는 않네요. 한 60여 명 되는데 이런 회사들이 실질적으로 화장품 용기를 갖다가 취급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회사는 기업 정보는 스파 트리트먼트를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고객의 웰빙을 가치로 추구하는 고급 스킨케어 및 스파 제품의 브랜드라고 그래요. 스파 및 호텔과 헤로드 백화점 등에 입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종업원들은 한 50여 명 되는데 영국에서는 이렇게 이런 수입을 할 수 있고 우리가 거래를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아주 굉장히 큰 업체들이 아니고 이런 조그만한 어떤 한 50여 명 정도 그런 어떤 직원 수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업체로는 하여튼 목욕 바디 및 뷰티 브랜드를 갖다가 가지고 있고 향수나 샤워젤, 바디로션, 양초의 핸드케어 제품을 주로 이룬다고 그래요. 5성급 호텔이나 고급 백화점 등에 입점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회사는 종업원 수는 거의 한 700여 명이 넘는 아주 상당히 큰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업체는 설립은 한 1993년도에 했으니까 그렇게 오래된 회사라고 볼 수는 없지만 기업 정보로서는 연구를 바탕으로 과학적으로 증명된 스킨케어 제품을 유통을 한다고 합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스킨케어 제품. 그 다음에 영국 아일랜드의 살롱 및 스파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고 전 세계에서 윤리적이고 품질이 높은 소싱 및 제조 공정을 통해 업계 표준 이상을 자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는 종업원은 거의 한 200여 명 정도 된다고 할 수 있네요. 그 다음에 다섯 개 업체는 이 업체는 다양한 스킨케어, 헤어케어 및 웰빙 제품을 설계 및 제조를 하고 있고 최고 품질의 조제 및 포장 재료를 제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100% 퀄리티 프리 및 가능한 발가축을 추구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회사로는 제품, 기능 브랜드 디자인 및 소비자 요구에 맞는 광범위한 포장 유형을 개발 및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주요 영업 분야로는 영양, 미용, 건강관리 쪽에 특히 건강 및 뷰티 브랜드를 위해 제품 개발, 제조 및 포장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포장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하니까 이런 회사에 따른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번 컨택해서 뭔가 비즈니스를 조금 이뤄볼 만한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근데 여기는 종업원 수도 상당히 많네요. 한 600여 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업체로서는 전 세계 소매 업체 및 글로벌 브랜드의 프리미엄
뷰티 제품을 공급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프리미엄 스킨케어, 전문 헤어케어, 천연 스파 제품 등의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고 동남아시아에서의 포장 및 제품 공급은 홍콩의 파트너가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종월 수도 한 400여 명 정도 된다고 하네요. 이게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물론 제가 한 30여 년 전에 영국에 로맨틱이라고 하는 스피드 리미트 제작하는 회사였는데 그 회사도 실질적으로 직원 수는 한 50여 명 정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스피드 리미터를 수입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어떤 우리 한국에 트럭을 100km 100km 스피드를 갖다 제한하는 어떤 장착을 부착하는 어떤 법률이 곧 된다 해가지고 곧 그 사람들이 저하고 같이 와서 어떤 영업 활동을 벌였습니다만은 결국은 그 법률이 무산되고 이렇게 실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비즈니스 프로젝트는 그냥 그대로 끝나버렸는데 주로 딱 보니까는 그쪽 로맨틱이라는 회사를 가서 보니까 제가 직접 가서 그때 런던을 경유를 하고 가서 봤는데 한 50여 명의 어떤 직원들이라도 상당히 좀 알차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전 세계적으로도 하여튼 여러 가지 어떤 수출 활동을 갖다 많이 하고 있는 어떤 그런 회사였는데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서는 실제로 큰 어떤 대기업체 500명, 600, 700명 이것은 대기업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그런 중견 업체도 있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한 5, 60명에 되는 업체들하고도 잘 컨택해서 관리를 잘 하면은 또 비즈니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나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그다음에 스페인에 대해서도 한번 좀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스페인은 우리나라에서 교육 규모로서는 그렇게 큰 상황은 아닙니다. 특히나 한국과의 교육에서도 큰 것은 아니지만은 어떤 스페인 쪽에 한번 우리가 컨택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은 현지국의 상관서 및 거래 시 어떤 유의할 사항들 갖다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스페인 쪽으로 한번 화장품 용기를 갖다 수출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면은 어떤 스페인 쪽에 이런 부분들도 미리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도 정도 있겠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상관서 및 거래 시 유의사항으로는 스페인 사회는 친구, 아미고와 같은 개인적 친분이 중시되며 오랜 기간 거래해온 공급업체가 있는 수입상들은 단순히 가격 조건이 더 좋다는 이유만으로 쉽게 거래선을 바꾸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 공급선을 보유한 수입사에게 접근할 때에는 처음부터 진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회사라는 점을 강조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초기 접촉 시 회사 소개 및 연역 등 바이어가 회사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쉽게 가격 조금 싸다 어쩐다 해가지고 기존에 거래하고 있는 공급선을 그렇게 쉽게 탁탁 버리는 어떤 그런 나라가 아니다라는 어떤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스페인 바이어들은 취급, 관심 품목의 자료가 접수되었다고 해서 당장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가 아주 드물다고 그래요. 대부분의 연중 접수된 수출 업체 자료를 한 곳에 모아두었다가 구매를 앞둔 약 한 2달 전부터 접수된 자료를 선별하여 업체를 접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뭔가 스페인 업체 어느 업체에 시장 조사를 하고 바이어 거래 업체를 바이어 조사를 하는 것은 어떤 유관기관을 통해서 얼마든지 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얻어가지고 그쪽에 뭔가 우리가 인ኳ리를 갖다 너희들하고 거래를 한번 하고 싶다라는 어떤 인ኳ리를 보냈다는 게 같고 바로바로 답변이 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는 것을 갖다 그래도 최소한도로 카톨라든지 회사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갖다 쭉 해서 보내고 나면은 일단 이쪽 수입상 같은 경우에는 많은 해외의 수출상들이 실질적으로 컨택을 많이 할 겁니다. 그러면 그런 자료들을 갖다 쭉 하나씩 하나씩 어느 대로 모아놓고
정말 무엇을 갖다 한번 구매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되는 시점 한 2달 전에 그 차를 처음 더 체크를 해가지고 자기들한테 조금 맞는 그런 업체를 갖다가 다시 또 뭐 연락을 취해서 거래를 갖다가 협상을 한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현지고의 대한민국 인지도 및 이미지는 어떻게 되느냐? 스페인에서 우리 대한민국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라고는 그 회사의 이미지는 어떻게 됐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한국산 제품은 현대, 삼성, LG 등 같은 대기업 중심으로 시장 내 입지를 넓히며 인지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실제로 삼성 같은 경우는 한 30여 년 됐는데 실질적으로 코리아라고 하면 제가 해외 나갔을 때 코리아라고 하면 사우스 코리아냐 노스 코리아냐고 그래 묻는 경우도 있었어요. 하다못해 캐나다 갔을 때도 그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그런데 하여튼 그 뭐 외국 뭐 유럽 지역이라든지 이렇게 쭉 다니다 보면은 사실 그 뭐랄까 고속도로 상에서요 삼성 그 간판은 참 상당히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떤 면은 코리아보다는 삼성을 더 많이 아는 경우도 좀 상당히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산 제품 현재는 현대나 삼성, LG 등 같은 대기업 중심으로 시장 내 입지를 넓히고 있어요. 인지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 같은 그 대기업들이. 특히 TV 및 일반 가전제품 경우 한국 브랜드가 시장 점유율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도 있다고 그러네요. 스페인에서는요. 반면 한국에 대한 일반 스페인 국민들의 인지도는 낮은 편으로 한국에 대한 인지도는 좀 낮아요. 유럽에서도. 한국어만 잘 모르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인지도가 낮은 편으로 한국의 문화나 사회, 역사에 대한 무지한 경우가 많으며 한리에 대한 영향도 일부 소수 매니아층을 제외한 현지 주류사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요. 요새는 실질적으로 30여 년 전, 20여 년 전에 비교하면 요새는 한류 붐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조금은 많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많이 좀 알려졌다고 하지만은 그건 일반적으로 어떤 젊은층이라든지 특수 마니아층 그걸 좋아하는 어떤 그런 계통에서는 조금 알려져 있지 전체적으로 그렇게 한국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것은 아닙니다. 특히나 유럽 지역에서는요. 그러면은 마케팅 정보 및 시장 특성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볼까요? 임금 유럽 국가에 비해 제조 기반이 취약한 편으로 일반 소비재나 산업재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은 편입니다. 스페인 하면은 어떤 그 제조 기업이 아주 취약한 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소비재나 산업재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은 편이고, 그 다음에 세계 최대 관광 대국 중 하나로 국가 경제가 관광업 및 관광업과 연계된 건설업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 다음에 포르투갈, 안도라, 북아프리카 등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으며 중남미와 중동 지역과는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어 이러한 지역으로 진출을 노리는 기업들에게는 매력적인 플랫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남미라든지 중동 지역 이런 쪽에 한번 진출을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노리는 우리 화장품 용기 업체가 있다면은 우리나라에서도 한 1000여 개 이상의 어떤 화장품 용기 업체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따 하면은 어떤 중남미 중동 지역을 갖다 하려고 하면은 이런 스페인을 하나의 거점으로 한번 상에서 나가서 교두부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또 생각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지방자치 성격이 강해서 경제활동이 각 지방에 고르게 분산되어 있으며 지역마다 특색 있는 산업이 발달해 있습니다. 지역마다 특색 있는 산업이 발달해 있어요. 따라서 관련 산업 바이어 접촉 시 그 지역 특색을 익히거나 해당 지역에서 사용하는 언어에 대한 기초 지식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스페인 시장은 신제품에 대한 소개가 늦고 아주 신제품에 대한 소개가 아주 늦다고 그래요. 고객의 호기심이 적은 반면 소비자의 브랜드 충성도가 높고 상품 수명 주기가 아주 긴 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나라는 사실은 이게 다시 바꿔 말하면은 한번 뚫고 들어갔다 할 것 같으면 참 굉장히 좀 오랫동안 장사를 할 수 있는 나라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우리가 이메일을 갖다 교신할 때 어떤 그 한번 뭐 체크를 해봐야 될 어떤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메일 제목 작성법에서는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간결하지만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답니다. 그러니까 이메일 처음부터 보낼 때 아주 구구절절로 쭉 여러 내용을 갖다 많이 쓰면은 그 사람들 전부 다 뭐 제대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 그것은 스페인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하고도 그 저기 거래를 첫 번째 시작하려고 할 때는 그 이메일 쓰는 어떤 법은 다 똑같습니다. 간결하지만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건 스페인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다 비즈니스를 시작하려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신자 기재 요령으로 처음 메일 연락할 때 수신자 호칭에서 미스터나 미세스 또는 닥터를 붙이지 않고 그냥 이름만 기재하는 것은 무례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수신자를 갖다 딱 봤을 때 그 어떤 그 우리가 시장 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나름대로 어떤 그 업체 파악이 돼가지고 그것도 담당자가 또 파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그러면 그 담당자 파악이 됐을 때는 그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것도 분명히 알아서 미스터나 미세스 닥터 이런 어떤 호칭을 꼭 써줘야지. 그냥 이름만 딱 해갖고는 그냥 상당히 무례하게 느껴진다고 뭐 무례한 어떤 그 행위라고 그렇게 돼진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또 첨부 파일 크기로서는 인터넷 속도가 느림으로 5MB 이하로 발송되는 것이 좋다고 그래요. 부득이하게 5MB 이상의 대용량 파일을 송부할 경우에는 공용 서버에 자료를 올리고 UR만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럽니다. 주제국 바이어 특성을 고려한 어떤 포인트가 게시 요령이 있다 하면은 유럽 인증 C 획득 정보가 있으면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그 외 현재 어떠한 국가의 수출 중인지에 대한 정보나 또는 타 경제에서랑 비교해 가격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작성하는 것이 현재 바이어의 눈길을 사로잡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네, 유럽 쪽에, 그러니까 유럽이 이제 C 획득이죠. 이런 것들은 실제로 어느 나라에서 컨택을 할 때나 다 똑같은 얘기인데, 그리고 우리 제품이 어떤 국가에 수출 중이다라고 하는 예를 들어 미국이면 미국, 카나다에 수출 중이다라는 그런 정보도 제공을 해주고 타 경쟁사와 어떤 제품이든 간에 경쟁하지 않는 제품은 없습니다. 비교의 가격 수준이 어느 정도 타 경쟁사에 비해서 우리가 가격이 5%, 10%, 상당히 좀 경쟁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 작성해 주는 것도 현재 바이오의 눈길을 갖다 끄는 사로잡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스페인 기업은 영어를 구사하는 경우가 많으나 영어가 서툰 기업도 있습니다. 또 영어를 구사한다고 하더라도 영어로 답변한 것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도 아주 많다고 그래요. 따라서 스페인 기업에 처음 이메일을 보낼 때는 스페인어로 보낸 것이 답변을 받을 확률이 높다고 그렇습니다. 자, 이러한 점을 고려해가지고 우리가 최초로 바이오에게 발송하는 메일에 대해서는 스페인어로 보내는 게 좋죠. 그러면 영어 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스페인어를 할 수 있냐 그럴 것 같으면 글쎄요. 그래요. 제가 만약에 한 20년, 30년 전에 그때 뛰어나왔던 그런 시기에 했을 것 같으면 영어 아니면 다른 언어로 한다는 것은 정말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 할 것 같으면은 예를 들어 스페인어를 번역하려면 특히 스페인어 전문적으로 번역하는 데에다가 또 유료로 돈을 주고 이렇게 또 번역해서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은 구글에서 어떤 그 번역기가 나오죠. 온라인 통해서요. 그럼 그거 무료로 좀 합니다. 그 구글에서 하는 그 영어는요. 그러면 그건 영어, 스페인어 하여튼 전 세계 국가 언어가 전부 다 번역이 되더라고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것을 갖다가 가지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영어를 쓸 그걸 우리 말로 쭉 써가지고 그걸 갖다 스페인어로 딱 번역해가지고 번역을 갖다 딱 보내주면은 그쪽에서 훨씬 안 낫겠습니까? 그러면 스페인어로 또 저쪽에서 다시 우리한테
만약에 예를 들어 답변이 온다 할 것 같으면 그것도 다시 또 투표는 우리말로 또 번역하는 구글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훨씬 굉장히 수월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어 측에는 영어로 회신해 줄 것을 요청하겠으면 만약 스페인어로 답변을 받으셨다면 구글 번역 이용하는 것이 드리는 것입니다. 구글 번역기 이용하는 거요. 구글 번역의 경우 스페인어, 한국어보다 스페인어, 영어 번역이 더 정확하니 영어 번역을 이용하실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스페인의 업체들도 좀 몇 개 자료를 갖다가 제가 조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럼 한 8개, 그 다음에 한 10개 업체가 제가 스페인 업체를 갖다 조사한 자료들이 있는데, 보통 보면은 어떤 제가 조사한 자료를 따르면은 수입 업체들을 갖다 주로 조사가 됐죠. 그렇게 하는데 어떤 취급 메인 아이템은 메인 프로덕트는 화장품 용기, 화장품 용기 이런 어떤 업체들이 화장품 용기를 주로 수입하는 업체들한테 자료를 갖다 제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이런 자료들을 갖다가 제가 지금 유튜브 상에서 말씀드린다고 해갖고 그게 정확하게 기록될 수도 있는 것도 아니니까 만약에 화장품 용기를 갖다 수출을 하겠다라고 하는 무역업체라든지 아니면은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는 업체라도 이런 어떤 자료들을 갖다가 뽑는 것은 무역관이라든지 또는 다른 어떤 또는 메일이라든지 온라인을 통해서 얼마든지 자료들을 갖다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자료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페인어로 번역을 해서 그런 식으로 보낸다든지 하는 어떤 그런 방법들을 갖다 익혀두면 상당히 효율적이고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시간은 프랑스에 대해서 한번 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프랑스는 실질적으로 여기도 언어가 프랑스어고 그 다음에 어떤 영어가 좀 하기가 상당히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게 프랑스도. 그래서 현재 우리가 대불 수입이라든지 대불 수출 이런 것들도 상당히 그렇게 큰 상황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프랑스에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쪽에서 프랑스하고 거래를 하겠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프랑스 바이어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프랑스의 어떤 상관성은 어떻게 되고 프랑스 바이어들은 어떤가라는 어떤 그런 것들도 한 번쯤은 생각해 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프랑스는 산업구조 특성상 이들이 전 세계에서 내세우는 탑 10을 다투는 산업에 주력하는 점입니다. 아주 전 세계 어떤 탑 10, 전부 한 10위권에 안에 들어갔던 그런 산업에 주력하는 편이고, 기타 일반 제품은 대부분은 대형 유통 판매망을 통해서 공급된다 합니다. 우리가 접해하는 대상은 이들 대형 유통 업체들이기 때문에 접촉에 아주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프랑스의 어떤 화장품 용기, 여기서는 화장품은 아니고 화장품 용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니까 화장품 용기를 갖다가 수출을 하려면은 우리가 접해하는 대상은 이들 대형 유통업체들 때문에 접촉에 아주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대형 유통업체이기 때문에 이들은 모든 공급 프로세스의 소싱, 생산, 경작, 제조 및 공급 라인까지 스스로 컨트롤해서 독점하고 있어가지고 신규 공급업체로 선정되기까지 부단한 노력과 인내가 필요하고 접촉 노하우와 영업 마케팅 실력을 발휘해야 되고 또 관심 바이어를 내 바이어로 만드는 데 많은 시간과 이해가 필요하고 이들과 비즈니스 코드 조절을 잘 측정해야 합니다. 참 어렵죠.
항상 우리가 지금 취급하고자 하는 그 수출하고자 하는 아이템 자체가 화장품 유통 그 용기 같으면은 이런 것을 취급하는 데는 대부분 대형 유통 판매상에서 통해갖고 독점적으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은 이미 라인이 다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규 거래처를 접촉하기가 굉장히 좀 힘듭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바이어들은 공급 업체 변경이나 선정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조심성 있게 거래를 트지만 일단 좋은 거래 관계를 유지하며 거래처를 잘 바꾸지 않는 보수적 성향을 갖고 있어 상호 신뢰가 쌓이면 안정적인 거래 지속 가능 비즈니스지만 친구와 같은 프렌드리에도 이들은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이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제 같은 경우에는 물론 화장품 용기는 아니었습니다만은 제가 유압 부품에 있었어요. 건설 중장비에 유압 부품의 회사에 그걸 갖다가 지금 현재 최종적으로 미국의 JD 그룹이라 할 것 같으면 제가 그 업체 이름을 갖다 말하면 바로 그냥 다 알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어떤 다국적 기업에서 굉장히 큰 회사였습니다. 근데 이런 회사하고 제가 처음부터 탁 다이렉트로 붙어갖고 했느냐? 그것은 아니죠. 처음에 어떻게 했냐 하면은 그런 그 큰 다이렉트 어떤 그 큰 회사가 그룹이 실질적으로 각 미국에 있었지만은 카나다에 밴쿠버에 어떤 P라고 하는 회사에 일반 어떤 그 리빌딩 그러니까 재생하는 업체를 갖다가 하나에 49% 51%의 어떤 그 지분을 갖다 가지고 어떤 합작 회사를 갖다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보면은 그 P라고 하는 그 회사에 제가 이 제품을 갖다 한번 납품을 할 게 1990년도에 딱 시작을 됐는데 그러면 그 전에는 막 이것저것 많이 했지만 나중에 그 궁극적으로 이 회사에서 한 20년 동안 했어요. 근데 그걸 했지만은 이게 처음에 딱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갔느냐? 저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이것도 어떤 어떤 시장 조사 업체에서 제가 소개를 받아갖고 딱 들어갔는데 이미 제가 딱 들어갈 당시만 하더라도 다른 그 국내에서 있는 업체 저하고 비슷한 경쟁업체들이 4대 군데가 이미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다 들어가가지고 그런데 내가 제품을 딱 드러내보니까 똑같은 제품들 다 비슷한 제품들이었지만은 거기 사장이 왜 나를 갖다가 한 번 더 이렇게 그 컨택을 했냐 할 것 같으면은 일단은 다 들어왔지만은 가격은 다 좋은데 품질 면에서 조금 그 약간 어떤 불만스러운 어떤 부분이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그 제가 한번 딱 컨택을 우연하게라도 한번 딱 들어가니까 그러면 좋다 하고서 딱 얘기가 됐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지만 진짜 정말 지배할 정도로서 컨택을 갖다 많이 했습니다. 막 특히나 전화상으로도 메일로서도 하는 것들도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딱 들어가가지고 처음에 조그만 오다에서부터 시작했고 큰 오다까지 쭉쭉 해서 딱 들어가다가 나중에는 그 회사가 그 P라는 회사가 그 미국에 있는 어떤 JD 그 그룹에 그걸 갖다가 지분을 전부 다 팔아가지고 그냥 인수 합병이 돼버리더라고요. 그 JD 그룹에. 그러다 보니까 제가 기본적으로 거기에서 들어갔던 서플라이로서 존재하고 있었으니까 저도 같이 들어가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 혼자서 실질적으로 직원 한 명 데리고서나 일했던 그 코퍼레이션으로 했던 것이 만약에 제가 그렇진 않고 예를 들고 막 그냥 첫 번째부터 미국의 JD 그룹에 처음에 컨택을 했다 같으면은 어림 쪽도 없었던 얘기입니다. 이미 참 그런 데는 다 이미 소싱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그 빈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카나다에 있는 리빌드만한 합작회사죠, 그죠? 그 회사하고 연결됐던 게 그 회사가 다시 이제 완전히 그냥 지분을 다 포기하고 이쪽으로 넘어오는 바람에 거기에 있는 밴드들도 같이 넘어가는 같이 흡수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게 보면은 이 프랑스도 지금 어떤 면에서는 그런 어떤 상황이라고도 볼 수도 있는데
그 대형 유통업체라고 한다고 해갖고 그 모든 자기 혼자만 다 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약간 지사도 두고 뭣도 두고 뭐도 합작해서도 또 있고 이렇게 딱 하는 건데,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한번 딱 컨택이 되다 보면은 진짜 정말 힘들게 됐어도 나중에 그게 컨택 연락이 그 연결이 되면은 대형이기 때문에 정말 뭐 결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 저 같은 경우도 결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신경도 안 쓰고서 진짜 완벽하게 다 처리가 되더라고요. 그 큰 어떤 그 대형 그 회사다 보니까 그런 것처럼 이런 그 저기 아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은 대형 유통업체라고 하더라도 거기서 무조건 아이고 뭐 저렇게 너무 크니까 나하고는 나 같은 이런 뭐 조그만 회사가 되겠나라고 그런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거기에 관련되는 어떤 그 약간의 부수적인 어떤 또 다른 변수들이 있으니까 거기가 또 연결이 되다 보면은 저와 같이 이런 어떤 것도 운도 따라주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그렇게 또 어떤 그 기업이 또 확장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부분의 바이들은 공급업체 변경이나 선제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 조심성 있게 거래를 터지만 일단 좋은 거래 관계를 유지하면 거래처를 잘 바꾸잖아요. 그래서 그런 업체들은 이미 뭐랄까 뭐 밴드로서 딱 등록이 딱 돼버릴 것 같으면은 실질적으로 이미 컴퓨터를 쫙 탄도 있어가지고 딴 데서 들어가봤자 어떤 그 아예 막 거기도 보지도 않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이미 확정 다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한번 들어가기는 쉽지는 않지만 한번 어쨌든 어떤 방법으로든 연결이 되면은 그건 지속적으로 가더라고요. 그게 저 같은 경우는 한 20년을 갖다 그대로 갔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즈니스나 친구 어떤 프렌드를 이들에게 아주 중요한 요소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요. 비즈니스지만 친구와 같은 요소. 그래 내가 옛날에 그 저기 완전히 그 미국으로 완전 합병되기 전에 그 카나다에 업체 딱 갔을 때 거기에서는 사람들하고도 내가 꼭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그 저기 방문을 했습니다. 꼭뭐 어떤 그 비즈니스가 있건 없건 간에 무슨 뭐 어떤 그 하기 전이라도 그래 가서 보면은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정말 친구처럼 저하고 정말로 어떻게 보면 저 한 몇 년이라는 세월이 쫙 지나니까 그런 그 정말 그 진심으로 저를 갖다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그 현지인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좀 저 혼자 가고 막 얘기를 하고 뭐 할 것 같으면은 막 상당히 이제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들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럼 막 자기네들 원리 원칙대로 쫙 저를 갖다 밀어붙일 것 같으면은 뭐 지금 이름이 뭐 더그란 그런 친구도 있는데 그런 친구들은 이제 미스터 김이 지금 벌써 우리가 거래한 지도 벌써 이렇게 오래됐는데 너무 그렇게 몰아세우지 마라 라는 식으로 우리가 자제를 시키는 어떤 그런 상황까지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프렌드리와 같은 것도 아주 중요한 요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꼭 뭐 비즈니스가 원래 원칙만 가지고서 딱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자, 이들과의 첫거래의 주요한 요령입니다. 자료 정보 검토 기간이 매우 오래 걸리는 것을 잘 인내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해해주는 것이 필요하며 꾸준히 연락을 줘야 관심들을 유연하고 요령 있게 가야 됩니다. 끌고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바이어의 상관섭으로서는 프랑스 애들은 특별한 분야의 제품군, 특히 의료, 제약, 화장품, 그리고 1차 벤더 자동차 부품과 같은 경우는 까다로운 인증과 교육된 규정으로 수입업체를 규제를 하고 국가 정책적으로 반드시 입찰을 통한 정식 허가, 추주업체만이 공급을 하도록 정해져 있는 제품군이 존재를 합니다. 프랑스에서. 따라서 그러한 시장에서 우리 일반 조달을 통한 바이오 발굴은 아주 정말 거의 불가능하죠.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지를 해야 됩니다. 우선 우리 제품의 품질과 전혀 무관한 이들 정책 규제가 시장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관심을 우선 보여온 바이오의 첫 1, 2차 교신 접촉을 잘 이끌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바이오가 요청하는 한바 정확하고 틀림없이 회신, 너무나 번거롭지 않은 선에서 적당히 꾸준히 진행하는 것이 요령입니다. 회신을 안 주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관심이 없다는 뜻이고 네거티브한 의미를 내포함으로써 이런 것들은 또 참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신 아예 없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던 카나다 쪽하고 왔던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저 일단 하니까 뭔가 답신을 먼저 딱 오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그 다음에 그런 답신을 거기에 대한 내용만 딱 해갖고 보는 게 아니고
뭐 밤 11시에서 12시가 바로 자기들 근무하는 시간이더라고요. 그게. 그래 됐을 때 저 같은 경우는 그때 계속 특히나 제일 중요한 사장이라는 사람을 갖다가 계속 전화를 갖다 컨택을 갖다 계속 꾸준히 했었습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는 실질적으로 이 사람은 어떤 정말로 아무리 요새 뭐 어떤 온라인에 발달하더라도 직접 목소리를 듣고 어떤 목소리 속에서 감정이 통하다 보니까 제가 출장을 한번 딱 첫 번째 한번 갔을 때 이 사람이 자기가 다른 또 출장에 있었고 가면서 나를 갖다가 뭐 잘 어떤 핸들을 해라라고 하는 식으로 자기 부하 직원들한테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일이 연결이 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전반적으로 막 꼭 뭐가 뭐 있다 없다라는 어떤 원칙론적인 것보다도 때로는 한번 인간적인 프렌들리한 어떤 그런 것들도 또 비즈니스상에서는 하는 요령인 거 필요로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프랑스에서 관련 업체들도 한 6개 업체, 7개 업체가 나와 있는데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꼭 프랑스를 갖다가 프랑스에다가 수출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업체라든지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다면은 이런 자료를 구하는 것은 별 그렇게 어려운 상황들이 아니니까 그런 자료를 구해서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식의 어떤 비즈니스 요령들이죠. 그런 것을 한번 좀 해봄으로 인해 가지고 좋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뭐 오세아니아 쪽, 호주라든지 또 싱가포르, 동남아시아 이런 쪽에 대한 얘기를 또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많이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 뵙도록 하겠습니다.